이번 시간의 주제는 행은 오운의 개념을 자기한다. 개념이라는 말을 오늘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전 시간에 행이 인식을 구성하고 존재를 구성하는 행위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인식을 구성합니다. 행은 존재를 구성합니다. 행은 오운이라고 하는 인식과 오운이라고 하는 존재 현상을 자규해요. 그런데 이 자규가 모두 다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또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개념을 생산하는 기능이죠. 인간의 머리는 개념을 생산합니다. 하나의 개념이 일어나면 수도 없는 개념이 증식됩니다.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을 거예요. 밖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봤는데 집에 와서 그 본 여자를 머릿속에 개념으로 만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그 개념을 증식하냐면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데까지. 이 개념놀이라는 것은 귀신 소굴에서 노는 짓이에요. 여기서 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 이러한 개념놀이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자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개념부터 한번 정의해 볼게요. 개념. 개념이란 말은 단어가 다 개념이에요. 아버지 개념입니다. 어머니 개념이에요. 사랑하다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라고 그래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진 단어, 이것을 개념이라고 일단 정의를 할게요. 그럼 단어는 전부 개념이냐? 그건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질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한번 짤막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사과를 썼어요. 사과. 이 개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어쩌고 저쩌고 의미를 적어놨어요. 풀이해놨어요. 근데 사과가 여기 여러 개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전부 사과라고 그래요. 사과, 사과, 사과. 왜 그랬을까요? 사과라고 말을 하려면 이 A, B, C 사과에 공통되는 특징이 있어야 돼요. 공통적인 특징. 이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뽑아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추상화라고 그래요. 이 뽑을 추차거든요. 추첨. 개념을 만들려면 제일 먼저 어떤 행위가 일어나야 되냐면 자기가 어떤 특징을, 성질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어떻게 하냐? 뽑아내서 이 사과 A, B, C에다가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러죠? 일반화하는 것은 뭐냐면 개별적인 것을 그냥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요. 아버지라는 그 개념은 모든 아버지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일반화라고 그래요. 상징화라는 것은 표지나 표식을 붙여요. 상징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오늘은 그냥 언어 상징이라는 말로만 쓸게요. 언어라고 하는 그 표식을 딱 해요.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추상적인 작업이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 추상적인 작업 속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이 뭐예요? 그 사물들에 있는 어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특징 몇 가지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식은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뽑은 그런 추상을 가지고 그것을 그 개별적인 사물들에게 전부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사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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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사과라고 하는 이름 붙이는 상징어가 일어나요. 쉽죠? 인간이 머릿속에서 개념을 생산하는 방식, 첫째, 추상화. 둘째, 일반화. 셋째, 상징화. 추상화는 공통적인 의미를,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내는 거예요. 추상, 뽑아낸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뽑아낸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상어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요. 일반화죠. 그 다음에 꼭 언어로 표식을 달아줘야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전부 상징체계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는 전부 상징체계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면 수준이 낮은 세상에 살다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인간이 어떤 언어의 체계 속에 들어가면 그 아버지한테 배우고 어머니한테 배우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배웠겠죠. 그 세계 속에 일단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의 한계가 언어에 갇혀요. 무당 가까이 하면 무당이 쓰는 언어에 갇힙니다. 또 어느 유튜브에 말을 자주 들으면 그 유튜브가 쓰는 언어에 갇혀요. 왜? 언어는 전부 개념의 세계를 생산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거든요. 불교는 뭐냐? 이런 개념의 세계가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고 한계 짓고 고통을 주니까 나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념이 없는 세계에서 이제 살 수 있게 되겠구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개념을 만들어 쓰고 이게 만들어진 것, 자기 된 것이라는 거 알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전부 언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깨달음에 이르려면 이것에 집착해야 돼요?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유를 해놨어요. 강을 건너가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 강을 건너갔는데 뗏목이 고마워서 짊어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언어를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언어가 좋아가지고 그 언어를 자꾸 쓰게 되면 그 언어가 제한하는 개념에 갇혀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목사님이 쓰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개념으로 이 세상을 자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제자는 자기 행위가 개념을 만드는 행위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 색, 수, 상, 행, 식, 이것이 다 단어잖아요.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뭐다? 개념이다. 금강경식으로 한번 말해 볼게요. 제존이 이렇게 수불이에게 물었다고 합시다. 수불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색이라고 말했는데 말이야. 그럼 수불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금강경식으로 말합니다. 패러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색은 색이 아니옵니다. 명, 이름이 색일 뿐이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금강경도 오늘 깨우쳤네요. 금강경은 계속 그 문장이 반복돼요. 내가 공덕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이우나? 그러면 그 영리한 지혜로운 수보리가 세존께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덕은 공덕이 아니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덕이라고 말했는데 공덕이 아니래.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덕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공덕이에요. 그냥 단지 공덕이라는 개념의 이름일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색수상행식이 개념입니다. 이름입니다. 명칭이에요. 명칭. 근데 어떤 명칭입니까? 자규된 의미가 부여된 명칭이에요. 누가 부여했어요? 사람이 인식 과정에서 부여했겠지요. 하느님이라는 것은 원래 하느님이 계셔가지고 어느 날 짠 나타나가지고 아침마다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 내가 하느님이다. 제발 나 잊지 마.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이 추상화의 과정과 일반화의 과정과 상징화의 과정을 거쳐서 의미를 담은 단어로 만든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수보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보리가. 금강경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이에요. 명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명칭이 바로 공덕이고 색이고 색수상행식입니다. 명칭이 색수상행식이라는 건 뭐예요? 개념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색이라고 말할 때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 개념이 불러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것을 개념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어적 현상이라고 그래요. 색수상행식이 개념이라는 거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색이 변화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색이 변화한다 이 말은 색의 개념이 변화한다는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색의 개념이 변화하는 것이 안 일어나면 밖에 색이 변하는 걸 몰라요. 수가 변화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식 속에서 수의 개념이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상의 변화는 머릿속에서 상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변화를 겪는다 개념적으로. 행이 변화한다 이 말은 행의 개념이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식의 변화는 식의 개념이 변화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색의 변화라는 말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수상 행식은 생략할게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면 훤히 보입니다. 색의 변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색이 변화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색이 변화한다? 색이 변화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첫째, 변화한 색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야. 색이 변화했네 이렇게 말하려면 변화한 색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지? 두 번째, 그 색이 변화하는 것을 알려면 변하기 전 이전을 알아야지. 색이 변화했어요 그 말은 변화하기 전에 색을 알고 있다는 뜻 아니요. 색이 변화했어요 그 말을 알려면 색이 변화를 일으키기 전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도 알아야 하고 계속 전 따지면 어디까지 가겠어? 변화의 실체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색이 변화했습니다. 이 말을 고대인도 알았겠죠. 아버지가 변화했어요. 어머니가 변화했어요. 이걸 알았겠죠. 색 수상행식이 변화합니다. 이걸 알았겠죠.
색수상형식이 변화해서 이 세상을 구성합니다. 알았겠죠? 그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세존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나는 이 세상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 그들이 색을 무상하다고 할 때 나도 색을 무상하다고 한다. 이때 무상은 변화를 말해요. 그런데 나는 세상 사람과 다투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와 다툰다. 어쩌란 말이오. 색이 변화해, 수가 변화해, 상이 변화해, 행이 변화해, 식이 변화해. 이 말을 쓰는 사람은 이런 지금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요, 오늘 보니까 색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즉, 변화한 색이 나타났네요.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이런 말을 쓰려면 변화한 색이 나타나기 전에 그 색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요? 기억으로, 머릿속에서. 그러면 그 색은 또 그 전을 계속 이렇게 추적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우, 배고프다.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지. 내일 또 만나서 이 얘기해도 계속 변화 이전 내려가면 지쳐가지고 어지러워. 그때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최초에 그냥 색이 있었다고 해버려. 이게 실체적인 색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최초의 색이 있다고 해 라고 했을 때 그 색이 바로 뭐냐면 개념이에요. 실체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대 실체론자들이 실체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모두 인간의 인식 속에 있는 개념적 실체일 뿐이다. 써먹지 못하는 종이호랑이에요. 그 개념적 실체 하나를 가정하고 상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계속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변화한다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어요. 변화한 색도 있고요, 변화하지 않는 색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변화하지 않는 색을 근거로 변화하는 색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오온이 모두 개념이라는 거. 오를 자기한다는 말은 바로 뭘 자기한다는 말이에요? 개념을 자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 것이 개념이니까 인간이 이 개념 작용을 통제하고 자제하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불교의 최고의 공부는 뭐예요? 머릿속에 들어간 어떠한 그 인식 내용이 개념적 증식을 해서 막 불어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 막는 기능이 뭐겠어요? 사티야. 그것까지 그 특효약까지 발견해서 알려줬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 개념적 작용이 바로 변화인데 이것이 다 쓸데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움을 면하려면 이 개념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존이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자는 거야. 이것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야? 있는 그대로 알고 보자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의 핵심이 뭐예요? 네가 인식 속에서 만든 개념, 그 속에서 갇혀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그 개념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을. 불교는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막 어디 꿇어앉아가지고 막 하늘에다가 손을 막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정리하면 세존은 개념이 자기 드는 질서를 발견한 사람이야. 개념의 내용이 나타나면 그 개념의 내용을 산출한 개념의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자기 질서예요. 어떤 개념도 이 자기 과정이라는 그 질서 속에서 다 생산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된 것의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속에는 뭐가 있다? 변화의 질서가 있다. 그러니
객관적이고 궁극적인 실체를 찾아서 헤매지 말라. 객관적이고 궁극적인 질서가 그대들의 인식 과정 속에 있다는 거요. 그걸 알아서 개념의 그물에서 벗어나라. 그것을 모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명이라고 그래요. 오늘 공부한 것을 아는 걸 뭐라고 합니까? 명지라고 그래요. 무명이 나타나면 개념의 그물 속에 갇혀서 한 생을 헤매겠지만 명지가 나타나면 호련히 개념의 그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개념이 없어진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그 개념을 상황에 맞게 쓰고 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자재라고 그래요. 불교는 여러분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개념에 갇힌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겠어요? 서로 싸움이라고 정신이 없겠지. 결국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탑재된 개념의 내용이 달라서 그래요. 대화해보면 돼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조건 발생의 원리에 의해서. 상호 규정의 원리와 자기 규정의 원리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너하고 상대하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말이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지. 부지런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공부 마치겠습니다.